내용연수와 상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득해야 되는 지식은 단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어 뜻만. 즉, 기준 내용 연수가 무엇이냐라는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기준 내용 연수니, 내용 연수 범위니, 신고 내용 연수니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준 내용 연수의 포인트는 기준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죠. 기준 하면 이렇게 한 친구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기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기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준.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기준. 그것을 기준 내용 연수라고 하고 내용 연수 범위는 범위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 연수 범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시는데 내용 연수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이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떠한 특이한 상황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내용 연수 범위가 늘어납니다. 참고로 그냥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내용 연수 범위를 갖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되시지 뭐 25%가 시험에 나오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이때 또는 뭐 이때를 뭐죠? 선택을 하겠죠. 맞죠? 법인이 선택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 내용 연수 범위는 10년이고 내용 연수 범위는 8년에서 12년인데 회사의 신고 내용 연수는 9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9년을 입력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용어에 대한 뜻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연수가 보이면 신고 내용 연수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신고를 안 할 경우 무신고 시는 기준 내용 연수가 신고 내용 연수가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신고 내용 연수를 몇 년이라고 제한해 준다면 신고 내용 연수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무신고했다라고 한다면 기준 내용 연수를 선택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변경 사유는 참고로 50%의 인 경우는 이게 50%인 경우는 자산의 부식 또는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한 법인도 내용 연수나 상각률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변경 사유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 변경을 함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내용 연수 범위, 신고 내용 연수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나온다 이 뜻입니다. 기준, 범위, 회사가 신고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신고했다. 시험에 나오면 신고 내용 연수를 답을 쓰면 되고 무신고라면 기준 내용 연수를 답을 쓰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가끔씩 1호 문제로 나옵니다.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세법에서는 0을 원칙으로 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도 회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5% 또는 1,000원을 장부상 남겨놓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만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비만금액은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1,000원을 송금 불산입 유보시켜놨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송금 산입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비만금액이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시면 그 재무제표 제일 뒤에 보면 어펜딕스, 부록 이렇게 해서 많은 자산이 1,000원을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12월 1일 날 물건을 사던 12월 2일 날 물건을 사던 12월 10일 날 물건을 사던 12월 31일 날 물건을 사든 나는 감가상각을 한 달 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프로그램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할 계산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의제는요, 이거와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단어가 즉시 상각 의제라는 단어랑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즉시 상각 의제는 포인트가 즉시로서 수선비인데 내가 얘를 건물로 썼다. 즉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 다 거꾸로 자본적 말을 거꾸로 했어요.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를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하고, 얘는 시험에 계속 나와요.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감가상각 의제도 시험에 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얘 표현을 굳이 해석하자면 감가상각으로 본다 라는 뜻입니다. 감가상각으로 본다. 그래서 법인세가 면제돼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는 결산 조정사항이 아니라 신고 조정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을 양도할 때는 만약에 그 자산이 이제 이런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갖고 있는 유보가 있다라면 얘를 무조건 추인해줘야 돼요. 유보를 추인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산을 반만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보도 반만 추인해줘야 되겠죠. 맞죠? 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감가상각이 누진된 부인액이 있으면 추인하고, 그때는 일부만 만약에 양도한다면 그 비율만큼을 추인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켜시고 이제 실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요, 여기 있는 37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회사 코드는 9402. 자, 제가 생각하는 감가상각비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 또는 하입니다. 하. 어려운 경우의 문제를 제외하고 가끔씩 어렵게 나오는 문제, 아까 제가 한번 찔러드렸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쉬워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으로 풀기 어렵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 문제는 좀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좀 다양합니다. 통상적 최대 맥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고정자산 등록, 두 번째가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세 번째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최대 맥스 요구 사항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두 가지만 요구하고요. 어떨 때는 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클릭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됩니다. 불러오고 저장시켜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면 감점이 되니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했다? 무신고하였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무신고할 때 감가상각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 건축물은 무신고 시 요거 뭐였죠?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뭐죠? 정률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깜빡하고 못 외웠다라고 가정할게요. 알겠죠? 못 외워도 프로그램에서 딱
입력해서 첫 번째 딱 뜨는 것이 무신고 것이 자동으로 떠요. 알겠죠? 그래서 뭐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정해법이고 기계장치는 오히려 문제에서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하였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있지. 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정률법을 띄워줄 거니까. 자, 회사는 감가상각을 무신고하였다. 두 번째. 자, 회사가 신고한 내용 연수는 건물은 40년. 요건 40년이고요. 건물은 40년이고. 기계장치는 5년이다. 이게 신고 내용 연수입니다. 신고 내용 연수. 회사는 공장 건물의 승강기를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게 뭐예요? 즉시 의제상각. 자, 즉시 의제상각, 즉시 상각 의제. 똑같은 말이야. 즉시 상각 의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안 틀려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즉시 상각 의제. 기계장치의 전기말 삼각 부인 누계액은 500만 원이다. 요거는 정률법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어야 하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잠깐 볼게요. 요게 뭐였냐면 제가 시험 칠 때 이것 때문에 틀린다 뭐 했던 거 요거죠. 요거 맞죠? 즉시 뭐 요건 즉시 삼각 의제 여기 적어놨네요. 맞죠? 즉시 삼각 의제 요겁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자,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건물을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해요. 이제 어떻게 편하냐면, 출발 잠깐 볼게요. F2 누르고 건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죠? 이렇게 가면, 내가 이거 갔다가 이거 갔다가 할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은 그냥 엔터 치고 여기에 F2에서 건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해보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해요. 되셨습니까? 자, 자산 코드명 101 시키는 대로 입력하면 답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자산 코드명 공장 건물 딱 누르자마자 삼각 방법이 정의법 딱 뜬다 맞죠? 이게 자동으로 뜬다 이 말이에요. 무신고시 방법이 그 뜻이고요. 취득 연월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가액은 4억 정기말 시키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제가 정기말 삼각 누계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관련된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건물에 관련 요거 여기 보면 즉시 삼각분이라는 거 보입니까? 요게 7번.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적 지출액이죠. 맞죠? 자본적 지출액을 이게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진짜 자본적 지출로 썼을 경우 진짜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썼을 경우 이 건물을 건물이라고 쓴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4번. 근데 자본적 지출을 지금 뭘로 쓴 거죠? 수익적 지출로 쓴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몇 번이요? 7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인가로 집계가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아마 기출 문제 나올 겁니다. 진짜로 자본적 지출은 4번에 입력을 합니다. 진짜로 자본적 지출은. 근데 진짜로 자본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7번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가 나중에는 이제 6번에 모이네요. 6번에 맞죠? 나중에 6번에 모이게 됩니다. 6번에 모이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전기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다. 그러면 6번에 넣는 거죠. 6번에 사실은. 단기의 자본적 지출이나 단기의 취득이 있었으면 4번에 넣는 겁니다. 전기에 뭐 어쩌고 전기에 하면 6번에 넣는 거죠. 어쨌든 지금 데이터는 7번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3천만 원을 여기에 3천만 원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 3천만 원 넣었고, 그 다음 요거 넣어볼게요. 요거. 내용 연수는 40년.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 연수 여기 가서 40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공장 건물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업종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업종이 통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업종이 이제 연화 조라고 돼 있다, 맞죠? F2.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좀 나오는 편이다. 연화조가 몇 번? 2번에 선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를 이제 컨트롤 할 건데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면, 정액법인 거 확인했고,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맞죠? 요렇게. 통상 이 정도 입력합니다. 통상. 요 7번은 단골이에요. 7번은 단골인데, 내용, 지금 이제 여기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 수정을 이제 클릭합니다. 자, 사용자 수정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수정이 되죠. 맞죠? 수정. 그래서 회사는 얼마를 감가상각했다? 8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상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컴퓨터는 답을 다 냈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회사가 이 얼마짜리죠? 4억짜리인데,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얘 3천만 원만큼을 자본적 지출액을 내린 거지. 여기까지는 공감하세요? 그래서 건물의 가액이 4억 3천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상각 범위액이 늘어났어요. 3천을 지우면 얘가 다시 줄어들어요. 3천을 넣으면 얘가 늘어나요. 이해가시죠? 3천만 원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가상각 범위액이 늘어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얼마 한 거죠? 감가상각 얼마 있죠? 실제는 회사는 800이라고 적었지만 세법에서는 얼마로 인식한다? 3,800으로 인식합니다. 이거 공감하세요? 자본적 지출액을 늘리고 수선비로 썼다라고 했잖아요. 수선비 이 3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고요. 그리고 회사는 또 800을 또 했죠. 맞죠? 그래서 얼마나 찬 거라고요? 3,800만 원으로 세법은 인식합니다. 뒤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만 볼게요. 건물만. 그 다음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자, 미삼각분 감가상각비 네 번째 조정 명세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불러오기 합니다. 그러면 정해법에 가서 공장 건물에 가보면 해석만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뜨죠.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입력할 일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입력은 저기서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고 얘 불러오기고 하나 더 불러오기입니다. 여기 부분만 조금 해석하시면 되는데 굳이 해석하지 못해도 답은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회사는 상각 범위액이 이만큼인데 요거 보이십니까? 3,800만 원만큼 회사는 상각하였다. 그래서 이 범위보다 더 오버했기 때문에 단기말 부인액은 이만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3,800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수선비 3천만 원과 회사가 계상한 800만 원이 포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F3 누릅니다. 이렇게 뜨죠. 한도 추가. 직접 입력 해제하고 갈게요. 여기에 건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엔터. 27250-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기계장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밑에 F2 누르시고 기계장치. 자, 102번 절단기 시등연월일. 자, 기초가액 2천에 이거 다른 이야기네요. 그때 해드릴게요. 자, 한번 입력해 봤으니 제가 이거 입력한 결과로 설명해 한번 해드릴게요. 자동으로 정률법이 뜨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초가액, 상각 누구액 나왔고, 지금 다 입력 안 했어요, 제가. 내용요소 5년 확인했고, 500번대 확인했고, 밑에 업종은 제조업. 자, 여기 제조업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요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얼마 했죠? 500. 자, 500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용자 수정을 선택해 주셔서 얘를 500으로 바꿉니다. 딱 봐도 한도가 얼만데요? 451만 원인데, 맞죠? 얼마를 했죠? 그러면 한도 초과가 발생되죠. 한도 초과를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추인되죠? 자, 지금 여기만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번에 한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오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500만 원만큼을. 맞죠? 그럼 얘는 언제 추인하냐면 한도 미달액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자,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얘를 추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올해도 초과되었죠. 그래서 얘가 추인될 일이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얘가 언제 추인되냐면 이번에 그릇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 감가상각을 하고 요만큼 빈 공간이 있어야 얘가 추인되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빈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번 거도 넘어간 거지. 그래서 얘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입력만 하고 말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500만 원은 사용자 수정 누르시고 500이라고 누르고 자, 두 번째 제가 상각 부인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각 부인액이라는 8번이 있죠. 맞죠? 8번에 가서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장부가액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도 금액이 바뀌어요. 맞죠? 한도 금액이 600으로 바뀌었다. 맞죠? 그럼 이야기 또 달라지지. 500을 넣음으로 인하여 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600인데 500만 원만큼 감가상각했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발생되는 거죠, 다시? 신부족액이 발생되었죠. 그렇죠? 지금 한도가 600으로 늘어났네. 한도가 670만 원이면 회사는 얼마만큼만 감가상각했다? 그러면 남은 금액 한 176만 5천 원만큼이 뭐가 된다? 추인이 될 것이다. 알겠죠? 요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8번. 8번은 정기말 부인 누계액을 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서 정률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정액이든 정률이든 다 넣어요. 그런데 정률만 여기에 가산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정액은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가산이 안 되는 거고 정률은 가산이 되죠. 장부가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 다시 메인 가셔가지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의 절단기가 나오고, 일단은 F3 눌러볼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되죠. 맞죠? 아까 봤던 17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직접 입력을 선택해 주시고, 해제해 주시고, 상단에 가서 기계 엔터, 엔터, 1765 플러스 엔터, 엔터, 엔터. 지금 1765 플러스 이 부분은 유복 감소로 떠야 되는 거죠. 맞죠? 유복 감소로 떠야 됩니다. 유복 감소. 왜? 추인이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조금 해석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 22번부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회사는 600만 원, 676만 5천 원이 시임 범위액인데 회사는 얼마를 감가상각했다? 500을 하여서 176만 5천 원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공간이 남았다. 그런데 기왕이라는 것은 예전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미 부인액 중에서 자, 이미 부인액이 얼마 있다? 500만 원이 있죠. 맞죠? 이미 부인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추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추인했고 아직까지 추인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176만 5천 원만큼은 송금산입 유보 감소했고요. 송금산입 유보 감소를 했고 그 다음 500만 원 중에서 여기 3235000만큼 남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기말 부인의 요 500만 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를 좀 상상 한번 해보시면 이거 해석할 시간 없어요. 알겠죠? 바로 F3 바로 누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 목적상 이렇게 했고요. 정해법 누르시고 정률법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정해법이든 정률법이든 이 페이지는 블록이로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에서 합계표를 선택합니다. 네, 블록이 끝. 뭐 이러고 해석할 거는 없고요. 불러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왕 부인액 추인액이 있기라서 송금산입 유보 감소고 이제 회사 상각 부인액이 송금산입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저장 누르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 먼저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쉽게 나오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문제입니다. 요거 먼저 할까요? 441페이지부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저랑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41페이지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에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에서 합계표. 자, 요거는 입력이고요. 아까 봤듯이 맞죠? 입력을 하셔야 되고 얘는 불러오기 맞죠? 얘도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 개 더 있네. 불러오기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조정까지 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운반비.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반비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기계장치라고 하죠. 기계장치 100만 원을 지급했다. 취득가액이 4천인데 우리는 얘를 이제 얼마로 입력해야 돼요? 4,100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1,100 입력을 해야 돼요. 운반비도 예,
설치 이후에 기계장치 운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운반비가 맞을 건데 설치하기 전에 들어갔던 운반비는 매입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업종이 제주도 맞죠? 요 토대로 여기까지만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입력 한번 해봅니다. 저도 지금 입력이 끝났는데 자, 입력한 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서 기계장치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했죠, 맞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요거 정률법 그대로 확인했고요. 4100으로 입력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용연수 5년 확인하셨고 500번대 네. 업종 13번 지금 현재 일단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전기에 삼각 부인액 오버했다라는 한도 초과했다라고 해요. 맞죠? 요만큼이 있다. 잠깐 회사 감가상각비 여기 밑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어디 입력해요? 요거 1477494 전기말 부인 누계 8번에 입력해야지. 맞죠? 8번에 선택해서 전기말 부인 누계 1477494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얘 선택합니다. 사용자 수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수정을 누르니까 이렇게 바뀐다 맞죠? 이렇게 바뀌고 얘를 얼마로 바꾼다? 1200 회사는 12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하였다. 딱 보니까 한도보다 적게 감가상각했다 맞죠? 요 사이만큼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단기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는데 제가 굳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면 13745,349에서 1477493만큼 빼면 아이고 쏘리 1200만 원만큼 빼면 이만큼이 지금 공간에 남아 있거든요. 1745만큼 요만큼이 공간 남아 있으면 요 전액 다 추인되겠죠, 맞죠? 정답은 송금산입 유보 감소 147749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메인 가져가지고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게 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할 거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 F3 누르시고 여기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 여기에 전기 유보 감소 자 기계장치 우리가 예측한 대로 1477493 유보 감소라고 뜬 것이 확인됩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문제에서 불러준 대로 입력만 하면 정답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험 칠 때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때 보니까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되냐면 두 가지의 자산이 한 방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쪼개줘야 되죠. 맞죠? 그때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범위는 1300,
나는 1200 이만큼 공간이 생겼고 이만큼 추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추인했다라는 원래 근본적인 데이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 또 이제 뭐 해야 되죠? 마지막 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시험 칠 때 요거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블록에 눌러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 금액인데 이만큼이 부족액이 생겼기 때문에 한도 미달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무 조정은 얘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이번에 시간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다음에 하고 455페이지 회사 코드는 9432 제가 9432 누르니까 5416 선택되거든요. 코드 번호 잘 타고 들어가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니다. 455페이지 풀이할게요. 현재 문제에서도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고정자산 등록과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사에서 합계표까지. 요거 누락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거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했을 때 결과물은 보여드렸지만 여기에서 엔터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더라. 그 다음 정률법인 것은 확인하였고요. 확인하였고 부대 비용이 1억 4천 아까 똑같다 맞죠? 2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142000000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정기반 상각육에 5천만 원 여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 전기말 부인액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연수 5년 5년 여기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 500번 떼고 13번 제조업.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업종이라는 것이 요즘 좀 나오는 편이에요. 자, 업종이 제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누락하지 말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수정을 선택해서 5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 부분만 주의해서 넣으시면 돼요. 누르셨으면 딱 봐도 감가상각 한도 초과되었죠. 맞죠? 그럼 얘는 추인될 일이 없습니다. 추인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상각 조정 명세에서 가서 불러오기 한번 누르시고 F3 누르면 되죠. 그럼 이제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고 여기에 기계장치 한도 초과 7620207 다다당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추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합계표 가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얼마큼 상각 부인액이 발생됐구나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우리 다음에 풀어보고 알겠죠? 네, 풀어보고. 381페이지 한 볼게요. 381페이지. 9404. 요렇게 두 문제 풀고 감가상각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니다.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기계장치가 이렇게 두 개 들어오는 경우 맞죠? 이게 기계장치와 건물 이럴 때는 따로따로 등록이 되는데 한 방에 이제 두 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이제 다른 경우는 한 방에 입력해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똑같은 구분을 할 때는 한 개 하고 답을 미리 내버리는 거죠.
한 개 하고 그냥 답을 내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다시 한 개 더 추가로 하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보면요. 자, 연삭기입니다. 자, 연삭기. 일단은 이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연삭기 입력하고 취득일자 여기 입력했고 자, 문제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나왔다 하죠? 그러면 정률법. 자, 취득가액 2,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 원, 그 다음 회사 감가상각비 900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회사는 무슨 업을 영위하고 있죠? 요거 때문에 저는 요걸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종. 업종은 제조업. 맞죠? 요거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대? 500번대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1번, 2번 됐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자, 여기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 수선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이 500만 원이 나왔죠? 요게 여기죠. 요게 조금 해석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선비는 600만 원까지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얘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얘가 300이었어. 300. 이해가시죠? 300만 원 오버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넣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600만 원까지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에 500 넣었다 하더라도 얘는 비용 인정이라서 안 넣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답지 한번 가보시면 500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법 기준이 300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법 기준이 6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안 낼 거예요. 문제에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300만 원은 여기 넣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했던 패턴대로 갑니다. 네 번째 가서 불로기. 그 다음 F3. 얘가 떴다 맞죠? 내가 기계장치 한도 초과 6333 플러스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보니까 얘가 삼각 부인액 6333의 의미가 얘네요. 예, 오케이 알겠어 하고 두 번째 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는 똑같이 빨리 입력할게요. 밀링머신. 자, 여기 보시면 언제 구입했죠? 단기에 구입한 건 몇 번에 입력하라 했죠? 4번에 입력합니다. 알겠죠? 근데 1번에 입력 하나, 4번에 입력 하나, 결과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마 답은 4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4천만 원을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내용 연수는 5년이죠. 5년. 1번 여기는 F2 누르시고 제조 사용자 수정을 누르시고 여기는 회사가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도 초과되어진 것이 보여지죠. 맞죠? 그 다음 끝났습니다. 입력은 이렇게 좀 빨리 입력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요 4천만 원 여기 넣는다는 거라 맞죠? 나머지는 크게 입력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메인에 가서 여기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요. 밀링 머신에 갔더니 973334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F3 누르면 합쳐져서 나오는 게 문제죠. 이해갑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F3 누르시고 여기 그러면 얘가 지금 똑같이 기계장치 한도 초과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나는 완벽하게 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셔가지고 정확하게는 이렇게죠. 연삭기죠. 연삭기 감가상각비 총괄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1번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밀링머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강제로 입력할 때는 하단에 있는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되죠.
시험 칠 때는 과목이 채점 대상이 일단 안 돼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장치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찝찝함은 머물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느낌이 감가상각비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빨간색 문제. 알겠죠? 빨간색 문제 403페이지. 941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6분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준비되신 분은 시작합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간단하게 풀려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지고 대신 어렵게 한번 해석 한번 들어가면 다음 문제에 조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 문제라 함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차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또 진행할게요. 이 부분. 지금 현재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자, 이 문제는 과거에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이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개당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추가 입력하고 송금 산입 기타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수동으로 추가 입력하고 송금 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2024년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자, 건물에 관련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본사 사옥 취득일. 자, 오케이. 본사 사옥 취득일 정액법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6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 6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0이 어떻게 취득가액이 증가했냐라고 봤더니 자본적 지출액 1,500이 있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6 넣고 여기에 1,500 넣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진짜 오리지널 자본적 지출액은 4번에 자, 진짜 오리지널 자본적 지출액은 4번에 자본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게 즉시 삼각분일이죠. 그럴 때는 7번에. 대부분 문제가 이제 즉시 삼각 의제의 문제는 7번에 입력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단기적 취득으로 나왔기 때문에 4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6억 1,500이 뜨게 되는 거죠. 2,500은 나중에 6번에 이제 들어가겠죠. 맞죠? 6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취득가액은 일단 요거 해석됐어요. 요거 해석됐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단기 말을 넣어야 돼요. 전기 말을 넣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전기 말 넣어야 돼요. 전기 말. 맞죠? 그래서 우리는 5천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넣어야 돼요? 1,000을 넣어야 됩니다. 1,000을. 그래서 여기 1,000을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0이에요. 일단 쉽게 해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내용 연수 몇 년? 30년. 여기 넣었어요. 30년. 밑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랑 상관없는 거고요. 요것도 해석됐고요. 요 부분이 지금 남았죠. 요것만 이해하면 되죠.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좀 쉽게 한번 가볼게요. 전기 말에 1,00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단기 말에 5,000이라면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엎은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을 만들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4천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뭔 이야기인데요? 수동으로 추가, 이거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요거 설명 안 했어요. 알겠죠? 수동으로 추가 입력 제가 지금 설명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리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1000이 5000이 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4000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입력은 끝이 났어요. 사실은 업종을 제가 지금 비워놨는데 선생님 위에 업종이 제조업이잖아요. 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여기 건물은 제조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1, 2, 3, 4를 선택하잖아요. 맞죠? 13을 선택이 좀 애매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비워놨고 답지에 가보면 얘가 비워져 있습니다. 얘가 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입력 안 했고요. 그래서 건물은 1, 2, 3, 4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웠고요. 나머지는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건물 해석이 끝났고 일단 기계장치도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밀링이고, 오케이, 기계장치 밀링. 2024년에, 오케이, 여기에 넣는 거네. 4번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4번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아까 했던 이야기잖아. 오케이. 3천을 취득가액이라고 넣고, 1000만원이 단기말 감가상각비, 정말 전기말은 0이죠. 당연히, 맞죠? 단기 말에 1000만원이면 단기의 감가상각비 얘는 얼마로 바꿔야 돼요? 1000만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1000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내용 연수는 3년인데 선생님 통상적으로 5년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요 단어 때문에 3년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제 어떠한 기계장치를 이제 A라는 중고를 사올 수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10년짜리라고 할게요. 내용연수가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4오면 난 또 내용연수 몇 년 또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또 10년인 거죠. 이해갑니까? 또 4오면 어떻게 돼요? 또 10년이 되는 거죠. 또 4오면 또 10년이 되는 거죠. 이 보통 만약에 똑같은 내용연수라 했을 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처음 최초 취득일부터 50% 이상의 감가상각이 넘은 자산을 구입했을 때는 이 내용연수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규정 때문에 얘가 3년이 된 거예요. 그런 해석인 용이지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통상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 이렇게 나올 건데 5년이 아니라 3년이 나온 이유는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3년이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입력하는 데이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메인 갑니다. 다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한 놈은 정액법이고 한 놈은 정률법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F3 누르시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맞죠? 분리되어 있고 여기 건물은 19090 플러스 그 다음 기계장치는 520 플러스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하나 지금 누락했어요 제가. 자, 하나 뭐 누락했냐면 얘를 누락한 겁니다. 얘가 뭐였죠? 송금산입 기타로 해 주어야 한다. 자, 무엇을? 얘를 송금산입 기타로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여기 송금산입 가가지고 전기 오류라고 하면 아마 안 뜰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직접 입력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원 기타 이렇게 한번 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완벽한 정답입니다. 일단은 얘가 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기타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해드렸어요. 네,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은 이 부분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얘는 왜 안 해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암기하자.
전기 오류 수령 이행이 나오면 송금 기타로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 지금 요거를 안 했어요. 요거. 이해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요거 왜 안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왜 안 했는지. 자,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하는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얘 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왜 안 했냐면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어렵게 해석해 볼게요. 알겠죠? 여기에 문제 문항을 하나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문항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틀린 문항 아니에요. 맞는 문항이에요.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이 문제가 이 문항이 지금 빠진 거예요.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면요. 3천만 원입니다. 요 문구가 빠졌어요. 이 문제에서.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더 많이 틀렸을 거야. 이야기. 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가 났을 때는, 자, 이 문제가 났을 때는 이 문항 때문에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문항.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이다 라고 적어주는 것이 맞아요. 이 말이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요 문항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항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칠판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얼마 적었다고요? 3천이라고 적었을 거라고. 이해가시죠? 3천이라고 적고 나서 제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다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3천으로 적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천이 된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저 3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가상각 누구의 증액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분계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분계로 치면 회사는 장부에 이렇게 쓴 거예요. 감가상각비라고 이제 한 거고 얼마라고 했다고요? 3천만 원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뭐죠? 하나가 누계액을 썼겠죠. 그리고 금방 봤듯이 또 장부에 또 뭐라고 썼죠? 전기 오류라고 쓰고 얼마를 썼다? 1천만 원이라고 썼고 그 다음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인하여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풀 때는 이걸로 해석한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 원 증액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회사 감가상각비는 3천이고 전기 오류 수령 손실이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4천을 등록해 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동으로 안 되고. 근데 처음 해석은 제가 이걸로 했어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프된 금액.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 원 업됐죠? 라고 해석한 거예요. 슬쩍 하나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지금 답은 끝냈어요. 슬쩍 아마 제가 이 문제는 안 풀어봤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그냥 계세요. 가만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 전기오류 수용 손실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 Sorry. 이번에 전기오류 수용 문제가 안 났네요. 잠시만요. 이 2023년도 책인데요. 4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상각비가 6천이고 단위가 1,000원이니까 붙이면 얼마죠? 여기 600이죠. 맞죠? 자, 600이고
요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해서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고요? 1100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 생각외로 많이 나와요. 나머지 해석은요. 나머지 문제 해석은 기존 문제랑 똑같아요. 그냥 패턴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1100으로 입력해야 한다. 제가 요거 잠깐 스샷해서 보내드릴게요. 요거 일단 여러분들 책에 없으니까 카톡 연결을 지금 안 해놔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1100 입력해야 된다고. 알겠죠? 답지도 한번 볼게요. 답지도 같이 스샷해서 보내드릴게요. 답지는 570페이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1100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좀 사실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엔 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샷 했던 거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음, 문제에서 아이고 제시할 때는 왜래? 고정재산 등록하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하고 제일 밑에 있는 합객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데이터를 여기 입력하면 뭐 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 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어떻게 다 해석해요? 못하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다라고 막 분석을 해놨는데 열심히 분석한 내 노력 때문에 지우기는 좀 아까워서 그냥 걸어놨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흘러간다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입력하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입력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정의법도 정률법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흐름을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놨는데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넘어가고 자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보다는 하단에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장부상 요렇게 작업을 했다라면 자, 장부상 요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요렇게 바꿔야 돼요. 감가상각비로 맞죠? 바꿔야 되니까 얘가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얘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정기오류 수령손실 이익잉여금을 넣어야 얘랑 상계 처리가 되어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면 모습이 감가상각비 차변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럼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비용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수익과 비용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뭘로 세무조정한다? 자본은 기타로 처분한다. 그래서 송금산입 기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와닿지 않으면 이 부분은 조금 암기로 조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진도가 가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암기하자.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 나오면 송금 기타라고 처분하고 송금 기타로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는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 같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를 적으면 된다라고 한 번 더 코멘트는 달아놨어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아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죠? 안 나와요.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 즉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는 처음 봤어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문제는 많이 봤다. 혹시 문제가 이렇게 꼬여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갖고 여러분들 틀리겠습니까? 여기에 넣는 데이터죠. 여기 넣는 데이터. 여기 뭐 넣자 우리가? 여기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단기말 취득가액,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의 감가상각비. 자, 문제입니다. 여기에 얼마 넣어야 돼요? 전기말 누계액 얼마 넣어야 돼요? 전기말 누계액은 단기 감가상각비 빼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1,000만 원 빠지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되죠. 그래서 정답은 1,000만 원이 돼요. 그죠? 단기말 누계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만큼을 넣는 것이 맞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 갖고 꼬아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2014년도 책에는 문제가 조금 적네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